뉴욕에는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이 10명쯤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모여 살며 보통 2명, 3명씩 짝지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거지에서 반경 40km를 벗어나려면 미 국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북한 외교관들이 워싱턴 시내를 활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이죠.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외교 공관으로 쓸 집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당시 합의에는 쌍방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장차 대사관급으로 격상시킨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김정일과 클린턴이 친서를 교환하며 워싱턴과 평양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북한이 막판에 틀면서 다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Well, at a certain time I will. And I also will be inviting Chairman Kim at the appropriate time to the White House. And he has accepted. 예, 이 이후 트럼프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했고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고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준비가 확실해지면 협상에 나가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 김영철이 보내온 협박성 비밀 편지가 촉발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북한도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부당하고 강도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측이 주도권을 쥐려는 기싸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협상 교착 상태가 오래 갈 것 같다는 전망이 많죠.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들처럼 북한이 핵을 유지한 채 기나긴 협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장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6.25 휴전협상 유엔군 대표였던 C. 터너 조이는 10달 넘게 북한의 지연 전술에 시달리면서 얻은 교훈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압력을 증가시켜라. 조급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줄여라. 올 들어서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65년 전에 이 교훈 역시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8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수렁에 빠진 미북 협상이었습니다.